네, 지난 시간에 좀 말이 많았는데, 그래서 좀 영상이 좀 길어져가지고 한번 끊었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1단원인데,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생활 공간의 변화, 이제 이번에는 생활 공간의 문제, 이것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 문제와 촌락 문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급속한 도시화로 단기간에 인구가 당연히 많이 모여들겠죠. 이것을, 네, 아이고 안 나오네. 과잉 집중하여 과잉 집중하면서 이제 도시 내 여러 가지 이제 사회 기반 시설의 이제 부족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회 기반 시설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이른바 주거, 집이죠, 집. 그다음에 이제 교육, 학교, 교육이나 그다음에 이제 도로, 교통이죠. 보통 이제 의료, 병원이죠. 이런 시설들을 보통 사회 기반 시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회 기반 시설이 그 인구 대비 수용할 수 있는 게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그 모이다 보면은 기반 시설이 부족해지면서 이제 위생 문제라든지 이제 주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그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뭐 일자리를 찾아서 분명 왔는데 뭐 주거도 열악하고 의료도 안 돼, 교육도 안 돼, 그런 지역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이른바 슬럼이라고 얘기를 하죠. 슬럼. 이거는 뭐 그 영어인데 우리나라는 불량 주거 지역이라는 우리나라 말도 있습니다. 불량 주거 지역이라는 얘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 대기 오염, 각종 폐기물, 폐수 등으로 인한 뭐겠어요? 네, 환경 문제죠. 환경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개발을 하겠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제 당연히 아파트도 지어야 되고 도로도 넓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시가지 개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녹지 공간 즉 이제 여러 가지 공원 자체가 녹지 공간 펜이 안 나오냐? 녹지 공간의 축소 녹지 공간이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콘크리트, 아스팔트, 지표의 피복은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덮다. 피복으로 인해서 지표면의 빗물 흡수 능력이 낮아져가지고 점차 이제 홍수 위험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막 이런 거 그려가면서 그쵸? 이렇게 그려가면서 피복되어 있으면은 빗물이 여기로 하천으로 금방 흘러가기 때문에 이 하천의 수위 상승률 자체가 많이 높아진다. 그래서 홍수가 난다. 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잠깐 했습니다. 뭐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뭐 배수 시설이나 이제 하수 시설을 이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은 그 정비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이제 강남에도 막 홍수가 많이 났었죠. 그런 것도 이제 분명 쓰레기가 뭐 배수구나 하수구에 이렇게 막혀서 생기는 문제점도 있지만 좀 늘어난 인구만큼 확충하지 못한 그런 문제점도 분명 있을 겁니다. 네. 또한 녹지 부족, 인공열의 방출로. 인공열은 자동차의 뭐 연기나 아니면 여름철에는 뭐 에어컨 틀면은 상당히 많은 그 외부 열기가 나오죠. 그런 인공열의 방출로 도심의 기온이 높아집니다. 그것을 열섬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현상, 뭐 히트 아일랜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름철에 특히 심하죠. 살짝 오버해서 얘기하면 뭐 계란도 익는다고 합니다. 이 열섬 현상 때문에 이 녹지 부족 자체가 가장 큰 문제이긴 한데 뭐 이제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 뭐 바람길을 만든다든지 바람길 또는 이제 하천을 이제 어느 정도 옛날에는 하천을 덮었는데 그래서 복개라고 얘기하는데 하천을 이제 살리는 거죠. 하천의 그 뭐 재정비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옥상에 이제 조경을 옥상에 여러분들 뭐 큰 대도시의 건물 옥상 가보면은 거기다 흙 깔아놓고 나무 심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입니다. 네. 이게 지금까지 도시 문제였고요. 이제 촌락 문제로 가보면 촌락 문제는 뭐 도시에 이제 인구가 다 뺏겼는데 당연히 이제 인구의 감소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을 공동체가 약화되는데 노동력 부족. 이게 결국에는 노동력 자체가 도시로 전부 다 가면서 생기는 문제점입니다. 이제 노동력이 부족해지니까 마을 공동체가 약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원래 있었던 기반 시설 또 기반 시설 자체가 이제 부족해지는 이런 현상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저기 보이는 뭐 그 경상도라든지 아니면 강원도 여기는 산부인과에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설이 없어가지고 대도시로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기반 시설의 부족도 촌락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거죠. 점차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제 도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더욱더 심해진다. 심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이거 읽어보니까 이거 대부분 다 이제 도시에 대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차원의 노력 이게 사실 그냥 도시 문제의 이제 해결 이렇게 뭐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주택 공급 뭐 주택 공급해야죠 당연히. 네, 집이 없다는데. 그리고 도시 재개발 사업 도시 원래 있었던 그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주거 환경 자체가 좋지 않으니까 그곳에 완전히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뭐 그것을 철거 재개발이라고 얘기하는데 또는 그 지역에 뭐 효과적인 여러 가지 미관을 개선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개발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 각 지역의 특성마다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개발을 하느냐, 완전히 철거 재개발을 하느냐, 또는 이제 뭐 재생 재개발을 하느냐, 이거는 그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교통체계 개편, 교통 문제네요. 좀 정책을 추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일자리 문제죠. 이제 고용보험, 노인 돌봄 서비스와 같은 여러 가지 사회 복지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고용보험은 일자리가 아무리 괜찮아도 거기에서 이제 해고가 되면 다시 구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그 이제 해고되는 그 시기부터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그 시기까지 어느 정도 생활을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를 여기 보이는 고용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제, 비정규직보호법 등의 이제 제도 시행을 하는 건데 이제 어느 정도 그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도시에서의 문제를 보호하기 위한 얘기를 하는 거죠.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력, 공동체 의식의 함양, 사회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의식의 필요. 네. 환경 친화적인 삶의 실천. 네, 분리수거 잘 해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자원도 절약하고, 그 다음에 많이 버리지 말고요. 쓰레기 최소화. 최소화. 네. 거리에 침 뱉지 말고요. 네. 흡연하시는 분들은 담배꽁초 길에 버리지 말고. 네. 그럼 되겠네요. 여기 아래 보이는 이제 슬럼에 대한 얘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